41세의 눈을 감은 무명의 여인. (1817년 7월 18일) 영국 윈체스터의 어느 작은 방. 41세의 한 여인이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한 언니 카산드라가 있었어요. 여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완성하지 못한 원고가 놓여 있었고요. 이 여인의 이름은 제인 오스틴.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그녀의 책을 읽고 있어요. 오만과 편견 한 작품만 해도 2억 부 이상 팔렸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는 책이에요. 근데요, 제인 오스틴은 생전에 자기 이름을 책에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어느 숙녀가 씀이라는 인명으로만 출판했어요. 당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건 그만큼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오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랑 소설을 쓰면서 정작 본인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하룻밤 사이에 청혼을 받아들였다가 다음날 아침에 거절한 여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았던 여자.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인 오스틴은 1775년 12월 16일 영국 햄프셔의 작은 마을 스티븐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지 오스틴은 마을 교구 목사였고 어머니 카산드라는 지역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제인은 8남매 중 7째였습니다. 위로 오빠가 6명, 그리고 딱 1명, 3살 위에 언니 카산드라가 있었어요. 이 언니가 평생 제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비밀의 수호자가 됩니다. 오스틴 가족은 가난했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딱 중산층. 체면은 유지할 수 있지만 딸들에게 지참금을 넉넉히 줄 형편은 안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지참금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여성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던 시대.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인의 아버지는 조금 특별한 분이었어요. 딸들에게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집에 500권이 넘는 장서가 있었고 제인은 어릴 때부터 그 책들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셰익스피어, 세뮤얼 리처드슨, 헨리 필딩, 당대 최고의 작가들 책을 전부 읽었어요. 12살 무렵부터 제인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가족들을 웃기려고 쓴 짧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길어지더니 16살쯤에는 제법 그럴듯한 소설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인 오스틴의 첫사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1795년 제인이 20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르프로이 부인의 조카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러 왔어요. 이름은 톰 르프로이. 아일랜드에서 온 법학도였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머 감각도 있는 청년이었어요. 제인과 톰은 그 겨울 내내 함께 춤을 추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인이 언니 카산드라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설레었는지 느껴져요. 르프로이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워. 우리는 무도회에서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톰 르프로이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그의 가족은 대삼촌의 후원으로 간신히 법학 공부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지참금도 없는 시골 목사의 딸과 사랑에 빠진다. 톰의 가족은 그를 급히 아일랜드로 돌려보냈습니다. 제인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편지 한 통 남기지 않고 훗날 톰 르프로이는 아일랜드 대법원장이 됩니다. 부유한 상속녀와 결혼했고 자녀도 많이 뒀어요. 94세까지 장수했고요. 그가 죽기 직전 한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젊었을 때 제인 오스틴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다. 소년의 사랑이었지만 소년의 사랑, 그것이 톰이 평생 제인에 대해 남긴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제인은요? 제인은 그 겨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글을 썼습니다. 그 해부터 본격적으로 장편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엘리너와 마리앤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성과 감성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첫인상이라는 소설을 완성했어요. 이건 나중에 오만과 편견이 되고요. 재밌는 건요, 오만과 편견의 남자 주인공 다시 씨가 톰 르프로이를 모델로 했다는 설이 있어요. 처음에는 오만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사랑을 품고 있는 남자. 믿거나 말거나지만
상상해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자, 그럼 제인의 두 번째 사랑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아니, 사랑이라기보다는 선택의 이야기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1802년 12월 2일, 제인은 27살이 됐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완전히 노처녀였어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나이. 이대로 가면 평생 결혼 못하고 오빠들 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오랜 친구인 비기더 자매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의 남동생 해리스 비기더가 느닷없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해리스는 제인보다 6살 어렸어요. 말더듬이에 키가 크고 어색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돈. 그의 가문은 엄청난 저택과 땅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제인이 해리스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어머니와 언니도 함께 부양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노처녀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제인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어요. 그녀는 해리스에게 다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왜였을까요? 제인은 그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녀가 나중에 쓴 소설들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사랑 없이 결혼해서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것이다. 이건 제인이 소설 속에서 한 말이에요. 그녀는 경제적 안정보다 자기 마음의 솔직한 쪽을 택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산다. 그건 제인 오스틴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제인은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제인 오스틴의 첫 번째 명언을 소개해드릴게요. 진정한 친구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나는 사람을 반만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 그것은 내 성격이 아니다. 이 말은 제인이 노생거 사원에 쓴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정에 대한 말일까요? 저는 이게 제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반만 한다는 건 제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랑도, 글쓰기도, 인생도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게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인의 작가로서의 삶을 이야기해 볼게요. 1811년, 제인이 36살이 되던 해 드디어 그녀의 첫 번째 소설이 출판됩니다. 이성과 감성. 근데 책 표지에 저자 이름은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숙녀가 씀. 왜 그랬을까요? 당시 영국 사회에서 여성이 소설을 쓴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특히 결혼이나 연애를 다룬 소설을요. 숙녀답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사회적 평판에 흠이 갈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인은 평생 자기 이름을 숨겼습니다.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들만 그녀가 작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성과 감성은 성공했습니다. 초판이 완판됐어요. 제인은 140파운드를 벌었는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당시 여성이 직접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는데 제인은 자기 글로 돈을 벌었어요. 2년 뒤인 1813년 오만과 편견이 출판됩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초판이 몇 달 만에 다 팔렸고 곧바로 2쇄가 나왔습니다. 당시 리젠시 시대 영국의 왕세자나 중에 조지 4세가 되는도 이 책의 팬이었다고 해요. 그는 자기 저택마다 제인 오스틴의 책을 한 세트씩 비치해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제인은 왕세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왕세자가 그녀에게 다음 책을 자기에게 헌정해달라고 권유했을 때 제인은 마지못해 엠마를 그에게 헌정했습니다. 근데 그 헌정사가 정말 시크해요. 딱 필요한 말만 적고 아부 같은 건 전혀 없거든요. 1814년 맨스필드 파크, 1815년 엠마가 연이어 출판됩니다. 제인 오스틴은 이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이 됐어요. 물론 대중은 그녀의 이름을 몰랐지만요. 여기서 두 번째 명언을 소개해드릴게요. 결혼에서의 행복은 전적으로 운에 달려 있다. 이건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샬럿 두카스의 대사예요. 제인은 이 말을 아이러니하게 썼습니다. 샬럿은 사랑 없이 결혼한 인물이거든요. 돈과 안정을 위해 콜린스 목사와 결혼하죠. 제인은 이 문장을 통해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결혼이 운이라고 진짜로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제인은 결혼이 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요. 1816년 초, 제이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 허리 통증, 얼굴 피부가 변색되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당시 의학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제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픈 와중에도 설득을 완성했고 새로운 소설 샌디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817년 초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제이는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윈체스터로 이동했어요. 언니 카산드라가 곁에서 간호했습니다. 5월, 제이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모든 재산을 언니 카산드라에게 남긴다고요. 금액은 대략 800파운드, 지금 가치로 1억 원 정도 됩니다. 평생 글을 써서 번 돈이 전부였어요. 7월 18일 새벽 4시 30분, 제인 오스틴이 눈을 감습니다. 향년 41세, 임종 직전, 카산드라가 물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 제인이 대답했습니다. 죽음 말고는 아무것도. 그녀는 윈체스터 대성당에 묻혔습니다. 근데 묘비에는 제인이 작가라는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냥 조지 오스틴 목사의 막내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인 오스틴이 죽고 나서야 그녀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오빠 헨리가 유작을 출판하면서 저자의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2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제인 오스틴의 책은 2억 부 이상 팔렸어요.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고 수십 편의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BBC에서 최고의 영국 소설 중 하나로 뽑혔고요. 그녀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이름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의 이름 중 하나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제인 오스틴의 세 번째 명언을 소개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사랑 앞에서는 바보가 된다. 이건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제인 오스틴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 톰 르프로이와는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고 해리스 비기더의 청혼은 스스로 거절했어요. 근데 그녀는 사랑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바보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제인 오스틴은 사랑 없는 결혼보다 혼자이지만 자유로운 삶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해피엔딩을 소설 속 인물들에게 선물했어요. 어쩌면 그녀의 소설들은 제인 오스틴 자신이 꿈꿨던 삶이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경제적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삶.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글 속에서는 이룬 꿈.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녀의 책을 읽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에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랑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인 오스틴처럼 여러분도 자기 인생의 이야기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솔직한 선택을 하면서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